예, 지은경입니다. 이 자리에 금융위 부위원장님이 나오셨지만 저는 부총리께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질의 때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좀 강조를 조금 덜 했는데,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혁신 성장이라는 또 다른 기조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전제돼야 될 게 이제 공정한 어떤 시장 이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이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반발이 컸던 것 중에, 그리고 국민들께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자영업자분들의 절규거든요. 그와 관련해서는 표를 가지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재정 지원도 좋지만 근원적으로는 사실 카드 수수료라든가 임대료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은 뭐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모든 최저임금 인상분을 다 상쇄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일정 구간 이상 영세 사업자 이상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대형마트보다 더 높은 수수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 같은 경우 한 1.5% 수준이면 영세 사업자 이상 기준을 벗어난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2.3%, 2.5% 이 정도 수준이다. 거기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만 이 수수료가, 한마디로 대형마트 수준하고 공정한 수준으로만 수수료가, 카드 수수료가 좀 낮아진다면 사실 상당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에 있어서도 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다 부정하고 이것이 정말 문제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카드 수수료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최소한의 대형 가맹점과의 형평성이라도 우리가 좀 강조해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이 역진적인 역차별적인 이런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금융감독 당국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결정에 있어서의 시장의 자율성을 우리가 제한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지금 사실 카드 사업자에게 저희가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카드 결제 거의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여전법에서요. 그리고 또 카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소비자들은 세제 혜택을 받죠. 사실 소비자들이 세제 혜택을 받지만 이거는 카드 사용자들을 위한 세제 혜택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카드 사업자를 위해서 결제 의무라는 법적 강제성까지 부여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세제 혜택이라는 혜택까지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에 있어서 사실상 정부가 당연히 가격 결정에 개입해야 될 충분한 여지가 있다. 이거는 뭐 자유로운 시장 가격의 형성 이렇게만 맡겨두서는 안 된다라고 좀 보고 적극적으로 개입의 의지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을 하고, 그리고 또 일자리 안정자금까지 해서 재정 지원까지 하는데, 카드 수수료의 가격에 있어서 이런 시장에서 엄연히 존재하는 불공정한 현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 자영업자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소득주도 성장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책 수단을 다 같이 균형 있게 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조금 정부가 충분한 정책 수단을 활용을 못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좀 경제부총리께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짧게 좀 답변을 해주시면. 네, 의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지난번에 소상공인 대책을 우리 중기부에서 고생해서 여러 부처와 협의해서 했습니다만은 내용은 그동안에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많이 했고요. 또 부처 협조가 잘 됐습니다. 말씀하신 건도 저희 기재부와 또 중기부 금융위 등과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명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 페이 0%대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정부가 소상공인 페이 0% 같은 경우 정책 수단을 활용할 때 이전에 카드 사업자에게
주었던 이런 법적인 여러 강제 조치 그리고 그 세제 혜택 이런 것까지 감안하고 계신가요? 그래 아마 사실상 소비자들이 이용을 하고 그래서 그 이 페이 같은 그 0% 페이 같은 게 실효성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앱만 만들어 놓으면 잠자고 있는 앱이다라는 또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예, 지금 예컨대 제로페이 소상공인 간편 결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역별 결제 시스템하고 연계하고 또 이용 금액에 대해서는 40% 소득 공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완하는 것도 같이 겸해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께 좀 질의를 드릴게요. 네. 2017년 창업지원 사업 예산이 11개 부처 해서 102개 사업 부문에서 총 32조 9,900억. 예, 맞죠? 예산 편성돼 있고 여기서 이제 중기부가 거의 96.8% 그래서 3조 8,600억 예산 편성돼 있는 거 맞죠? 전년 대비 45.4% 이렇게 증가했는데요. 이렇게 자료를 좀 보시면요. 창업 지원 사업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해서 적은 비중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이 큰 자금 예산을 들여서 이런 창업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형별 비중 말고 그 다음 지원 성과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이 지원 성과 실적을 분석을 한 거 보니까 실적이 잘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인원도 증가하고 있고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고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제가 놀라웠던 거는 그거예요. 앞서 좀 봐주시겠어요? 예. 예, 유형별 비중을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이것이 도대체 창업 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업에게 어떤 형태로 지원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질의를 좀 구체적으로 했거든요. 데이터 요구를 좀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좀 지원됐던 사업 부문 2개를 들여다봤더니 대부분 무슨 교육, 센터, 컨설팅 이런 내용들이길래 제가 현장에서 겪었던 좀 우려사항이 여기에서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여기서 직접 지원하고 그리고 간접 지원 한마디로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을 통한 간접 지원 이런 형태를 좀 구분해서 데이터를 달라 그랬더니 예, 그 데이터를 못 주시더라고요. 그 데이터를 만들려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4조 원 가까이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떤 방식으로 이 지원이 되고 있는지도 제대로 구분도 안 해놓고 있으면서 제가 놀랐던 게 좀 전에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지원 성과의 실적은 또 어떻게 잡고 있는지 고용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매출이 어떻게 늘고 있는지 이거를 무슨 근거로 분석을 했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간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장에서는 이거는 중소벤처기업부뿐만이 아니라 창업 관련한 많은 재정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발표하고 있고 심지어 금융 부문에서도 무슨 여러 형태의 펀드, 설비 투자 지원 펀드라든가 재기 지원 펀드 여러 형태의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가면은 이게 추경까지 편성해서 돈을 내려보냈다는데 받았다는 기업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정 건전성만 따져서 중소기업의 투자에 대해서 여전히 이전과 다르지 않은 보수적인 잣대로 이 투자를 꺼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정부가 창업을 지원한다, 어떤 특정 산업 분야를 좀 육성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꼭 사실 현장과의 온도차가 발생하는 게 중간 지원 혹은 교육, 컨설팅 이런 형태로 간접 지원 형태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기업으로는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뿌린 것 같은데 돈은 실제로 현장에서 돌아다니지 않는 그리고 중간 이런 여러 형태의 간접 지원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창업에 기여하는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 내용을 조금 제대로 들여다 보시고 그래서 4조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리고 창업
사업이 그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 오랫동안 많이 강조해 왔는데 왜 사실 여전히 그 현장에서는 기업 현장에서는 이런 그 비판의 목소리가 그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가? 냉정하게 평가하고 원인 분석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이 지원 사업의 그 산업 안 하고 있다는 거에 저는 오히려 참 놀랐거든요. 혹시 파악해 보신 내용이 있으세요? 네, 그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고요. 저도 이 사업을 쳐다보면서 의원님과 똑같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먼저 그 고용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저희가 중소기업 지원 통합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기업들이 거기에 입력이 되고 우리가 지원한 기업들이요. 그러면 그 지원한 기업들의 데이터가 거기 전부 수집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용이라든가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수집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뭐 업종별로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저희 사업을 전면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배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